이번 영상에서는 DNS 서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NS의 이해입니다. DNS의 개요. 일단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는 도메인명, 그러니까 사람이 알기 쉬운 영문자 형태의 어떤 그런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은 IP 주소 체계로 그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IP 주소를 외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www.naver.com을 입력하게 되면 그걸 이제 IP 주소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리졸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졸빙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도메인을 IP로 바뀌는 걸 리졸빙이라고 부르고요. 현재는 이제 리버스 존 파일이라고 해서 그 반대도 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IP를 입력하게 되면 이 IP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도메인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뭐 스팸 메일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즉 그 해당 그 도메인하고요. 발신자의 도메인하고 그다음에 IP를 조회해서 매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최근에 DNS 서버 구성할 때 뭐 리버스 존 파일을 뭐 뒤에 이제 구축을 해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리버스 존 파일 같은 걸 구축하지 않으면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상대쪽 서버로부터 또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DNS는 이제 원래는 도메인을 IP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상호 간의 어떤 이제 변환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메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겠다. 네이버.com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운영하겠다 그러면 100% 반드시 구축해야 될 서버가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S 서버는요 보유한 도메인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com을 만약에 뭐 네이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linux.co.kr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linux.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앞에 붙는 도메인들은 자기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www.linux.co.kr, 뭐 mail.co.kr 이런 식으로 관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NS의 첫 번째 역할은 이제 보유한 도메인을 관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역할이 뭐냐면 이제 도메인을 요청합니다. 제가 구축을 했어요. 제 회사 내에 만약에 linux.co.kr로 구축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서버를 통해서 다른 그 도메인을 에 대한 IP를 조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 www.daum.net이 IP 주소가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반환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S 서버를 구축하는 이유는 크게 본인이 이제 소유한 도메인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리졸빙 서비스라고 하죠. 굳이 다른 DNS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회사에 또는 이제 본인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로컬에 위치한 어떤 DNS를 통해서 이제 IP 주소를 받아올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 리졸빙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PC라고 보시면 돼요. PC를 이제 만약에 PC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제 뭐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상태에서 뭐 www.naver.com을 쳤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윈도우를 사용하는 PC라고 해보죠. 그러면 로컬 DNS, 로컬 네임 서버라는 게 있다는 게, 로컬 네임 서버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도메인을 어쨌든 인터넷은 IP 기반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네이버를 요청했다, 네이버를 요청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에 대한 IP를 받지 않고선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로컬 NS 보통 뭐 한국통신 DNS를 많이 쓰거든요. 한국통신이 뭐 168점 네, 126점, 63.1이라고 하면, 그 윈도우에서도 이제 네임 서버 설정한 영역이 있거든. 아마 근데 네임 서버는 크게 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CP라고 해서 IP를 자동으로 받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네임 서버도 같이 할당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그 네임 서버를 이렇게 설정하거나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뭐
자동으로 설정돼 만약에 KT 쓴다라고 하게 되면 168.120.63.1이라는 이제 네임 서버 할당이 되고요. PC는 이 서버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168.120.63.1한테 www.naver.com 안이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물론 뭐 캐싱도 하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관리하는 도메인이다 그럼 바로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최상위 서버로 갑니다. 최상위 서버로 갑니다. 그걸 루트 서버라고 하죠. 도메인에서는 점이 점으로 관리합니다. 점. 최상위 서버를 점 서버라고 하고 여기서 점 서버로 갑니다. 점 서버. 그걸 이제 루트 서버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서버에는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서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상위 도메인 .com이 있고, 뭐 .net 있고, 그 다음에 KR 같은 국가 도메인들 있잖아요. 그 최상위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com이기 때문에 .com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 로컬 NS는 .com 서버로 갑니다. .com 서버에 가서 네이버라는 걸 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이버 이 .com 서버에 네이버.com에 대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용을 1년에 이제 뭐 2만 원 내외를 지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네이버에 대한 IP를 알려주고요. 그러면 로컬 NS는 네이버를 찾아갑니다. 네이버에 찾아가면 네이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의 앞부분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뭐 www.naver.com은 몇 번 IP를 써라. 뭐 mail.naver.com은 몇 번 IP를 써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IP가 만약에 뭐 211.218.150.200번이다라고 하게 되면 로컬 NS한테 이제 그 네임 서버한테 알려주고요. 그거를 이제 PC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리졸버라고 제가 표시를 하죠.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그 IP를 받아서 찾아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NS 서버의 종류요. 자, DNS 서버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이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뭐 1차 DNS 서버라는 표현도 하고요. 자, 이거는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linkston.co.kr 도메인을 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도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축해야 될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 1차 DNS라고도 하고 마스터 DNS라고 보통 이제 마스터 DNS라고 많이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이제 IP 주소 같은 거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도메인들 뭐 웹서버는 어떤 IP를 지정하고 메일 서버는 어떤 IP를 지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가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 또는 이제 마스터 DNS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세컨더리 네임 서버죠. 슬레이브 네임 서버라 슬레이브 DNS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제 마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레이브, 세컨더리는 백업 역할을 보통 합니다. 보통 이제 백업 역할인 게 뭐냐면 이제 프라이머리 DNS가 만약에 다운되게 되면 내 서버로 내가 관리하는 도메인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승계해서 하는 게 이제 이 세컨더리 DNS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백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도메인은 뭐 뒤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존 파일이라는 거, 도메인 하나당 존 파일 하나를 만들거든요. 요즘엔 회사 같은 데서 도메인 여러 개 쓰거든요. 여러 개 쓰면 그 도메인 하나당 존 파일이 하나 지정이 되고 그 존 파일에서 그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도메인이 많다. 쉽게 말해서 도메인이 10개다 그러면 최소 10개의 존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 최소라는 표현을 썼냐면 리버스 존 파일이 또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보통 플러스 1이 최소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메인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의 존 파일에다가 이제 리버스 존 파일이 이제 IP를 도메인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도메인이 많게 되면 존 파일들이 상당히 많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호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서버에 뭐 수백 개에 대한 도메인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존 파일이 수백 개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서버가 잘못되면 그 존 파일 다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 DNS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백업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DNS가 이제 중단이 되면 이제 그 리졸빙 해주는 역할을 승계해서 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캐시네임 서버라는 게 있죠. 캐시네임 서버는 뭐냐면 도메인이 없어요. 도메인이 없는데 회사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의 도메인을 뭐 호스팅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에다 맡겨진 상태예요. 근데 외부 DNS 쓰다 보니까 그 리졸빙 할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리졸빙만 되게끔 즉 뭐 www.naver.com을 받아온다든지 뭐 다음.net을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도메인들만 받아오도록 구성하는 서버가 캐싱 네임 서버예요. 특히 캐싱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졸빙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가서 루트 서버나 지금 도메인을 받아올 때는 뭐 루트 서버, 닷컴 서버 이렇게 단계 거치지 않아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그냥 바로바로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캐싱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 2000년대까지는 인터넷 속도로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인터넷 속도가 자체가 느린 상태에서 리졸빙을 해 오는 데에 들어가는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캐싱 네임 서버를 많이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NS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NS 서버 프로그램은요, 바인드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바인드예요. 버클리 인터넷 네임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관리하냐면, 이제 ISC라는 인터넷 컨소시엄 인터넷 시스템 컨소시엄이죠. 그러니까 www.요. 이걸 관리하는 데가 이제 isc.org.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요. 한번 isc.org. 제가 이제 파이어폭스 켜놨거든요. 파이어폭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를 실행해. 지금 센트오스 자체를 다 실행이 해놓으셨죠? 원래 이 센트오스 측이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블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isc.org 가시면 이 바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하는 그죠? 그런 이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ISC가 인터넷 시스템의 컨소티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프로덕트 보시면 이쪽 단체죠. 단체에서 배포하는 게 바인드가 있고요. 지금 이게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HCP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KA라고 있죠. KR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DHCP 서버에다가 이제 다양한 API를 이렇게 제공하는 MySQL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DHCP는 리눅스나 이런 쪽의 서버, 유닉스 계열의 서버에서 이제 DHCP가 이제 IP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 KA는 이제 DHCP 서버에다가 이제 다양한 동적 DDNS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API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ISC에서는 DNS 서버 프로그램하고 DHCP 서버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명은 이제 바인드고요. 바인드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실행하는 데몬이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몬이 이제 백그라운드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제 데몬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네임드고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소스를 다운받아 설치하셔도 되는데 레드햇은 이제 RPM 패키지로 이제 배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무로 이제 아주 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무로 만약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유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햇은 이제 패키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 서버 역할은 이제 바인드가 있고 바인드 유틸스 그 다음에 이제 바인드 라이브러리 같은 건 이제 LIBS에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지금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제가 설치할 때 권장해 드리는 게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워크스테이션 있잖아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PM으로 검사를 하시면 되죠. RPM 이제 QA 하시면 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프 하시고요. 그랩 바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랩이 이제 특정한 문자를 추출해달라는 거고요. 바인드라는 문자를 있는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엔터를 빵 치시게 되면 바인드 유틸스라든지 라이브러리는 이제 필요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인드 서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톨 하고요. 이렇게 바인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미러 사이트, 카카오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카카오 지금 접속이 되어 있고요. 네, 사이즈 네, 네, 2.3메가라고 되어 있고 설치된 사이즈 5메가 정도 되는데 Y 누르시면 되죠. Y 하면 이제 설치가 이렇게 쭉 됩니다. 네, 설치한 동안에 또 잠깐 뒤에 보시죠. 그래서 네, 지금처럼 유인스톨 바인드 하면 이제 관련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뭐 UTX나 LIB 없으시면 이제 아마 의존성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융을 사용하시면 의존성 같은 거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바인드만 찍만 설치를 하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인드 관련 네, 파일 및 디렉토리죠. 다른 서버 프로그램들은요, 사실 이제 동작할 때 그 실행하는 그 데몬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실행 파일, 뭐 데몬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거랑 그다음에 환기 설정 파일 하나만 가지고 조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아직 뭐 아파치다라고 하게 되면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conf랑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ctl이라든지 아니면 httpd라는 어떤 이제 그 실행 명령, 그러니까 즉 hconf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몬만 실행하면 바로 그 서브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바인드는 네, 그것보다 조금 네,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바인드라는 그 네임 서버, DNS 서버를 이제 그 제어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전반적인 그 DNS 서버의 전반적인 어떤 이제 그 설정 파일 같은 거, 서버에 접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NS의 역할이 뭐냐면 도메인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도메인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뭐 linux.co.kr이라는 도메인하고요. 예를 들어 뭐 windows.co.kr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파일 따로 있어야 되고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파일을 따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 파일. 존 파일은요. 딱히 이름은 그 관리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도메인이 뭐 linux.co.kr이다라고 하게 되면 linux.john으로 생성을 하고요. windows.co.kr하고 하게 되면 windows.john으로 생성을 합니다. 아마 예전에는 아마 뭐 실습은 네, 이렇게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환경 설정 파일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서 etc name.conf가 설치를 이제 하게 되면 DNS 서버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존 파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linux.co.kr은 뭐 linux.john이야. windows.co.kr은 뭐 windows.john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 아무 데나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존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VI의 네임도 물론 이 디렉토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etc name.conf의 var named에 생성하라고 이 디렉토리라는 어떤 이제 그 항목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건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에는 VR의 네임드라고 이렇게 설명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루트 도메인의 서버에 대한 정보를 네임드 C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DNS 서버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리졸빙을 해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모르는 도메인인 경우에 루트 서버부터 단계 밟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루트 서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named.ca입니다. name.ca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선언한 지금처럼 뭐 linux.john이라든지 windows.john이라든지 하는 형태의 이제 그 파일들은 여기에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샘플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4버전 이죠. 저희가 이제 센토스 7로 하고 있는데 센토스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바인드 ch 루트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change 루트죠. 루트 즉 그 위쪽으로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경로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설치를 하시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할 때는 요건 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